자, 다시 한번 좀 전에 이거예요. 기본 문제 다시 한번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모의사 보면은 첫 번째 모의사는 점수가 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두 번째부터는 이제 주기능점이 많기 때문에 점수가 좀 나온 편인데, 소멸시효 다시 한번 볼게요. 자, 129페이지 오세요. 자, 1권에 129페이지 오시면은 다시 한번, 한 번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일단 2번 판례. 129페이지 2번 판례가 이제 별표 되어 있죠? 129페이지 2번 판례 보게요. 자, 납입고지에 의한 부가처분. 일단 납입고지서를 보냈다는 것은 소멸시효 권리행사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129페이지 1권에 2번 판례 별표 되어 있죠? 아니다. 제가 127페이지. 127페이지 2번 판례 별표 안 되시면 별표해 두세요. 자, 이거죠. 그럼 담당 법은 이것은 뭐냐면 납입고지서를 일단 보냈잖아요. 일단 소멸시효 중단됐어요. 근데 그 안에는 이제 납입고지서 세금 납부라는 이 조세 부가처분을 길동시가 소송을 제기했고, 근데 이제 담당 법원이 이제 뭐냐면 세금 부과했는데 근거를 잘못 적용해서 이제 법원이 그걸 취소한 사건인데, 이미 이것은 소멸시효가 이미 중단된 상태에서 한번 중단시켰어요. 일단 고지서 보냈으니까. 근데 그 안에 있던 부가처분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했던 납입고지에 의한 이미 발생했던 시효 중단 효력은 상실되지 않는다는 것. 그러면 세금 내란 소리가 되겠고, 또 해요. 계속해서. 그 다음에 아까 3번 논점 갖고, 그 다음에 6번 판례는 소송이 들어오니까 담당 법원이 소멸시효 중단한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소송만 하다가 5년 시간 다 가버린 거죠. 따라서 이때는 가로 뒤에 변상금 부가처분에 대해서 치소송이 진행 중. 소송만 준비했을 뿐이지 공무원은 집행 부정지 원칙이니까 소멸시효 중단되는 행동을 보냈어야 한다는 거죠. 따라서 왜? 계속해서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변상금 부가처분에 대한 치소송의 진행 중에 그 부가권에 소멸시효가 진행되는지 여부, 진행된다는 것. 두 번째 끝에 제가 써드린 거 이것은 변상금 부가처분에 대해서 치소송 진행 중이어도 담당 공무원은 독촉 등이 있어야 소멸시효가 중단이 된다 이거예요. 이 논점이 된다는 것. 자, 앞에 놔두시고, 더 풀 필요 없어. 놔두세요. 놔두시고. 자, 다시 7번 문제. 다 기출논점이야. 일부러 진도별 문제 때 확인하는 차원에서 몇 개 똑같이 낸 건데. 자, 옳은 것은 장난 문제. 자, 역순으로 하게요. 4번. 일반적으로 행정청이 폐기물 처리업 사업 계획에 대한 적정통보. 일단 적정통보 판례가 몇 개 있다? 3개 있잖아요. 때문에 이것은 폐기물 처리업법에 대한 폐기물 처리업법상 폐기물 처리업 허가에 대한 공적 견해 표명은 되는데 다른 법까지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 따라서 적정통보한 경우 이는 토지에 대한 국토개법상 형질 변경 신청을 허가하는 취지의 공적 견해 표명은 인정되지 않고. 3번. 공무원 임용 신청 당시 잘못 기재된 호적상 출생년 월일을 생년월일로 기재하고 임용 후에 36년 동안 이의제기하지 않다가 정년을 1년 3개월 앞두고 정정이 가장 중요하죠. 정정 키워드. 이렇게 생년월일 바꿀 때는 정정한다는 것은 누구의, 그렇죠, 판사의 판결. 정정해서 이건 정정 누가 했어요? 판사가 정정했잖아요. 정정 함부로 안 해줘요. 가정법 판사가 정정을 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판사가 때렸으면 어때? 인정해줘야죠. 때문에 정년을 1년 3개월 앞두고 정정된 출생년 월일 기준해서 시장한테, 소방청장한테 정년 연장 요구하는 것은 신성실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 다음에 2번. 행정청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승인심사에서 힌트 위법 막 했던 선례 키워드. 위법한 행정처분을 한 선례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대해서 자기 구속력을 갖게 되어 그 이후에도 그런 기준 따라야 한다? X가 되는 거고. 자, 1번 별표. 1번이 헌법논점이에요. 헌법논점. 이건 원래는 1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2, 3, 4번을 통해서 1번을 찾아내라는 건데, 1번 좋은 말이에요. 자, 1번 별표. 국가가 국민의 생신의 안전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지 여부를 헌재가 심사할 때는 국가가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헌법에 있는 개념인데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취하는가 하는 자, 키워드 과소보호 금지 원칙 키워드. 과소보호 금지 원칙 위반 여부를
기준 키워드, 기준을 삼는다. 점점. 그죠? 국민 입장. 과소보호 금지가 뭘까요? 너무 지나치게 적게 보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게 원래 행정법 어떤 식으로 소개 안 되는데, 교수가 이제 가끔 헌법과 행정법이 같은 공법이다 보니까 헌법과 이제 그 낸 판례가 있어요. 그 낸 교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소보호 금지, 과소보호라는 것은, 제가 써볼게요. 과소보호 금지 원칙. 이것은 뭐냐면, 적을 과자. 즉, 최소한의 보호를 하는데, 너무, 쉽게 쓰면 너무 적게. 국민의 기본권은 어때? 최소한은 보호해줘야 하는데, 너무 적게 보호하는 것은 금지한다는 원칙이에요. 너무 적게 보호하는 것은 금지한다는 원칙. 좋은 단어인데, 이 문제는 결론 아주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이때 문제 된 것은 2, 3, 4를, 2, 3, 4를 우리 수업시에 다 했던 원점들이 모두. 그래서 그렇게 풀어야 돼, 문제 풀 때는. 근데 처음에 2, 3, 4를 모르는 친구들은 1번에 목숨 걸거든요. 그러니까 수업시에 했던 원점에 초점 맞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적게 보호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기준이 된다는 것. 그냥 국민 입장이 되겠고, 이게 소방 나왔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별표하시고. 그럼 7, 8번. 건축허가 신고. 틀린 것은 건축 허가는 원칙상 규속행위고, 중대한 공사한 필요가 있다라면은, 그렇죠. 예외적으로 재량의 성격이 있으니까 거부할 수 있고. 오늘 했던 원점. 건축신고는 자기 완결적 신고니까 수리를 요하지 않은 신고이는데 신고 반려나 수리 거부는 이제는 처분성 인정된다는 판례가 되겠고. 3번.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건축 또는 대수선 크게 고친다는 거죠. 뭐. 다시 한번.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건축 또는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라는 것은 어때요? 이것은 마찬가지 신고 요건을 일단 구비했다는 건데, 그럼 행정청의 수리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필요가 없이 건축행위할 수 있다. 자, 첫 번째 줄 키워드 건축신고 키워드. 아까 말씀드렸죠. 행정법상 있는 건축신고는? 그러죠. 그거예요. 그럼 행정법상, 건축법상 인정되는 신고는 대다수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예요. 그래서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와 건축주 명의병리 신고니까, 따라서 이때 건축신고 키워드 수리를 요하지 않은 신고이고. 왜냐하면 큰 건축물을 허가로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라는 것. 그다음 4번. 토지의 형질 변경 허가는 금지 요건인 불확정 개념 키워드. 불확정 개념이니까 쉽게 확정이 안 된다 했었잖아요. 뭐 환경적인 부분. 불확정 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그 금지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정청에 기속이다 재량이다? 재량이 주어진다 했었잖아요. 그래서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에 의해서 지정된 도시적 안에서 토지 형질 변경 행위를 수반한 건축허가는 도시 환경도 중요하니까 재량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 문제 출제한 거 봐봐요. 신고인데 허가랑 엮어서 내버린 거잖아요. 이렇게 시험문제 나오는 거 복합적으로. 그래서 이제 행정법 시험에 점수 안 나오니까 그거라는 것. 자, 9번 틀린 것. 작했던 선행 조치가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신뢰라는 것은 국민의 착한 신뢰만 보호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행정청의 선행 조치가 적법한지 위법한지 중요하지 않다 했었잖아요. 틀렸고. 2번. 행정청의 공적 견해 표명 해당 여부는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 분장에 구애되지 않기 때문에 보호사부 장관의 의료 취약지, 병원 설립자에 대해서 각종 국세나 지방세 비과세하겠다는 공고는 공적 견해 표명이 인정되는 거죠. 왜? 보호사부 장관은 원래 세금에 대한 권한이 없지만 보호사부 장관 정도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적 견해 표명을 인정한다 했었잖아요. 3번. 자, 우리가 이제 신뢰, 아까 சொன்ன데 신뢰라는 것은 착한 신뢰인데 관계되는 사람 모두는 어때요? 착한 신뢰가 인정돼야 돼요. 따라서 건축주와, 딱 문제 풀면서 건축주와 그로부터 건축 설계 위임받은 자, 이거 건축사 바로 수임이 되잖아요. 근데 건축사가 상세 계획 지침에 의한 건축 한계선에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라는 사람한테 공무원을 속인 거죠. 나쁜 신뢰잖아요, 이것은. 따라서 건축 설계하고 이를 토대로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 허가 받은 경우 그 신축 및 증축 허가가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서 규칙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신뢰 본칙이 성립되지 않게 되겠고. 3번, 이거 허위에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하는 사위 키워드. 사위니까 착한 신뢰가 없죠. 사위 방법에 의한 하사관 지원 하자를 이유로 하사관 임용로부터 33년 경과한 후에 국방부 장관이 행한 하사관 및 준사관 임용처 처분은 잘했으니까 적법. 10번, 오늘 했던 법률 우위라는 것은 모든 행정작용은 모든 법률 위반하지 말라기 때문에 법 우위는 뭐죠? 법률 우위예요. 이거 교수 출제했으니까.
법 우위 원칙에서 법은 모든 법률이니까 형식적 의미의 형식적 법률, 상무법뿐만 아니라 법규명령도 성법이지만 법규명령과 특히 이거 관습법, 불법에 해당되는 관습법 등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법이다라고 해서 가게 되겠고 2번 우리나라 법치는 실질적 법치죠. 따라서 법치행정 원리에서 현대적 의미는 실질에서 형식이 아니라 반대로 된 거죠. 형식에서 실질로 바뀌었고 자 이거 법률보에서의 법률보는 구체적인 행정 작용할 때는 원칙상 상문화된 법을 근거로 두니까 그때 법률에는 국회에서의 법률 제정 절차에 따라 만들어진 형식적 의미 법률까지만 해당되겠고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명령이나 불법원으로서의 잠시만 그 보면은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명령까지는 맞아요. 명령은 행정부의 명령이니까. 근데 그 다음 틀렸죠. 불문법원으로서의 관습법이나 판례법은 제외된다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네 번째까지는 맞는 문장이고 그 이유가 틀린 거고 그 다음에 오늘 했던 법률 원칙은 아까 했던 조직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고 작용에서 문제가 된다 했었잖아요. 법률 원칙은 행정권의 발동에 있어서 조직 규범의 근거가 필요하다? 당연히 조직 규범은 행정 조직 법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게 문제가 안 돼요. 따라서 국민과 주고받는 과정 속에서 이런 것까지 과연 법률의 근거가 필요한지가 논의된다는 거죠. 따라서 조직이 아니라 작용 규범 파트에서 근거가 필요하냐 이걸 논의한다는 것.